지금 보시는 표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련된 표입니다. 읽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벌써 잠이 오네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출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출인은 부동산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장에 다 쓰면 되나요?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드님 명의로 하신다면 아드님만 쓰시면 되고 며느님이랑 공동 명의로 할 경우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산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처분대금 등에 작성하면 되나요? 예전에 이미 매매한 부동산 처분대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금융기관 예금액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입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금액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추가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항목입니다. 자산 항목과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년 전에 신용매출 받은 금액도 금융기관 대출액에 작성하면 되나요? 차액금 등 항목은 자기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는 곳입니다. 자기자금이란 자기가 번 돈이나 받은 돈으로 해석할 수 있고 5년 전에 신용대출 받은 금액은 번 돈이나 받은 돈이 아닌 빌린 돈에 해당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유 중인 빌린 돈은 차액금 등에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각 항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금액에는 지급 사유를 적는 칸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신고서식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이후 입주 계획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잠깐 임대를 주다가 입주할 계획인데 어디에 체크를 하나요? 그리고 근무 형편상 본인 외 가족만 입주할 경우에 본인 외 가족 입주에 체크하면 되나요? 해당 주택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외 가족 입주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출할 증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과 투기과열지군의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은 아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각 항목별 증빙의 세부사항에 대해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무처리 규정 제38조를 보면 취득재산별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가 안 될까요? 천만에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래 이 항을 보시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증여 추정 시 상당 부분 입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억 원 중 8억 100원을 입증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증여세 과세가 안 되나요?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증여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주의사항 2가지 정도 찍어보겠습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가 좋은 거라 소리가 남다르죠?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서 작성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계획이 바뀌어도 추가 조사 전까지 추가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즉,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조사 기준 및 추가조사 시행기간은 어디인지 서면자료 제출이 미진한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주관하되 한국감정원이 지원하고 그 이하 주택은 한국감정원이나 지자체가 각각 조사하여 편법증여 등으로 의심되면 국세청으로 자료를 통보합니다. 다음은 차용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차액자가 원금 변제 능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원금 변제 기한을 50년으로 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터무니없는 변제 기간은 이행을 전제로 작성된 차용증으로 보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꼭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나 원천징수 의무와 차용거래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자는 몇 %로 해야 하나요? 정해진 이자율은 없습니다. 약정하기 나름이죠.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정이자율보다 저리로 되어 시 약정이자와 적정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세상에나. 이자는 매달 지급해야 하나요? 차용증에 약정한 일정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정상 범위 내에서 이행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자를 지급 안 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여와 빌려주는 것의 차이는 이자 지급과 변제입니다. 변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자 지급 여부가 차용관계를 입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의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지급 당시 시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공증을 받기도 하는데 내용증명, 인감증명, 이메일, 확정을자 등 행위 당시 시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후 소명 시 공증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소명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